초시 때 세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스터디 문제까지 외우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마지막 1차를 끝나고 3개월 동안. 그래서 초시에서 저는 꽈락을 모두 넘기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 받은 제 점수를 기반으로 2차 유예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서 득점을 했고 어디서 부족한지를 많이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초시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이번 합격에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우패스 황현아 평가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합격하셨던 분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셨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합격생 한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임서영 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6기로 합격한 임서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32등으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년차 유예로 합격을 했습니다. 32등, 그래, 요즘에 등수가 나오죠. 그래서 32등이면 이번에 190명이 동기죠. 네네. 그중에서도 2년차에 32등이면 꽤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더더욱이 그러면 어떤 노하우로 이제 공부를 하셨을지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좋은 정보들 많이 쏙쏙 뽑아볼 텐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공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수험 생활을 하실 때 좀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진입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평가사라는 직업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이제 알려진 편이지만 다른 자격자 시험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진 편이잖아요. 네, 어떤 점에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 직업을 결정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처음에 전문 자격증 중에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고 그중에 제가 법학이랑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 두 전공을 조금 결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사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고 또 부동산이라는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조금 희소성이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이제 얹어가지고 제 얘기로 살짝만 해보자면 저도 평가사 결정을 할 때 일단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을 보고 싶다. 난 취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을까 했는데 평가사에 좀 매력을 느꼈던 점이 저는 데스크에만 있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좀 선정한 게 있었거든요. 평가사 직업이 아무래도 출장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점일 수 있는데 이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비슷한 것들도 매력을 느끼실 수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사로 진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나서 공부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하셨을 텐데 그럼 평소에 하루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40시간에서 50시간 그리고 전업으로 공부할 때는 주에 50에서 60시간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시간은 이제 그 정도 가져가셨을 텐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 공부 시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도움받았던 수단 그런 거 좀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었어서 오전에 2시간 30분 정도를 채우는 아침 스터디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스터디 카페에 돌아와서는 또 집에 계속 눕게 되고 집에서 조금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때도 그 줌 스터디를 들어가서 마지막에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자려고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때는 꾸역꾸역 채우려고 하시는 것보단 서영님 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실강으로 나오시거나 학원 근처에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 시간을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제 2년차 합격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부한 2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하셨는지 1차부터 2차까지 그런 기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7월에 진입을 했는데요. 7월은 학교 방학이다 보니까 실무 기본 강의를 100%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시작한 9월부터는 1차를 50%에서 60% 정도 공부를 하면서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병행을
2차면은 1차 공부할 때 2차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2차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2차를 같이 병행하니까 합격에 좀 도움이 되셨었나요? 네, 저는 초시 때 세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스터디 문제까지 외우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마지막 1차를 끝나고 3개월 동안. 그래서 초시에서 저는 꽈락을 모두 넘기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때 받은 제 점수를 기반으로 2차 유예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서 득점을 했고, 어디서 부족한지를 많이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초시를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이번 합격에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꽈락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명가래 그렇게 어려운 건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1차는 60점을 넘겨야지 합격이지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 선을 보면 40점대 후반에서 50점대 초반 정도예요. 근데 꽈락 점수가 40점이면 거기서 조금 더 점수를 받으면 합격으로 가는 점수이기 때문에 명가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공부량을 투입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 초시 때 명가락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생각보다 점점 2차로의 지금 합격률이 많이 낮은 상태여서 그런 경쟁률이 세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차 합격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님이 되게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런 전략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수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1차보다는 2차에 아마 조금 더 궁금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과목은 이제 과목별로 한번 좀 어떻게 특별한 팁 같은 게 있었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실무 먼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실무 합격 점수가 혹시 몇 점이셨어요? 저는 52.5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52.5점이면 올해 되게 높은 점수입니다. 올해 이제 점수에서 어려운 문제도 또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실무가 50점을 넘기기가 2년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좋은 점수를 가져가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공부 방법을 좀 가지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공부할 때 일단 스터디를 이제 참여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터디를 실무에서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좀 중요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사실 실무 과목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자기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스터디밖에 없다 보니까 실전 연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스터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게 스터디에서는 등수보다는 자기가 그 스터디를 풀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논점이 나왔는지 이런 거를 다시 복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터디를 한 3기, 4기 이 정도 가서 뭐 실전 연습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냥 연기부터 좀 착실히 참여를 하셔서 연기, 일기 이럴 때는 내가 몇 등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매주 이제 진도별로 하면서 내가 여기가 좀 구멍이 나는 부분이 있구나 아니면은 이런 문제 구성에 나왔을 때 내가 좀 취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한 걸로 스터디를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시리법 전체에 다 이렇게 해당을 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내가 실무 공부를 하면서 요건 좀 잘했다. 네, 이러해서 실무 점수가 나온 것 같아.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인 3방식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1번 문제에서 보상 아니면 3방식이 1번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에서 많이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3방식 문제풀이를 제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올해 1번에 23.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도 공사 중단 건축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3방식을 로 풀어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많이 연습했던 것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3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공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량이 당연하게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3방식에 대해서 3방식은 3방식 파트에서만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3방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 그 3방식의 문제이긴 하지만 3방식이다라는 게 뭐 우리 수익 방식,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요 세 개를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모든 평가에 다 기본으로 깔리는 그러한 쟁점들이기 때문에 3방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은 당연하게 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3방식은 모든 수험생 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그때 좀 탄탄하게 기초를 좀 닦아주시면 그 뒤가 자연스럽게 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론 공부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서를 잘 암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서가 제일 바탕이 되는 그 범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있어서도 기본서의 내용을 모르면 목차를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서랑 그 다음에 실무 기준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랑 실무 기준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우리 이론의 교재로 이제 사용을 하죠. 강론이라고 하는 뒷부분은 이제 실무 기준을 암기가 거의 9할 이상이 사실 강론의 공부 방법일 테고, 총론 부분은 물론 암기한 대로만 나오지는 않죠. 요즘 문제들을 보면은 그 암기한 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문제들을 좀 구성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게 되면 당연히 응용 문제도 목차 잡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론도 일단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게 서영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스터디 얘기를 또 이론에서 좀 한번 해볼 법한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론 과목에서 좀 활용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론이 더욱 조금 스터디의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3, 4학기에 가다 보면 그때 이슈가 되는 부동산의 뭐 논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사님들이 내주시는 그런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논점을 확인하는 용도로 최대한 많은 스터디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론이라는 게 브리타가 또 나올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스터디에서도 브리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디에서 기본서 내용을 가져올지, 어떻게 목차를 구성할지를 조금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제일 논술 같은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론 강사는 아니지만 이론에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그냥 많이 써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많이 잡아보고 많이 내가 글로 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이론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실무나 법규는 사실 공부한 걸로 커버를 하잖아요. 공부한 걸로. 근데 이론 같은 경우는 해보셨지만 공부한 교과서 안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어떻게 얘를 재료로 해서 쓸 건지, 이런 게 이론의 핵심일 텐데, 그래서 이론은 더더욱 많이 접해보고 쟁점을 많이 봐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스터디는 참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규 한번 들어볼 텐데, 법규 점수는 몇 점이죠? 법규는 52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법규가 작년까지는 좀 점수를 퍼주는 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법규 점수가 생각보다 합격생들 평균을 보더라도 예년보다 좀 낮은 편이어서 52점이 나쁜 점수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법규를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좀 어려웠던 점, 그래서 얘를 좀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아무래도 행정법이나 산법 같은 부분이 낯선 어휘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낯설다 보니까 암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시 때도 그랬고 유예 때도 암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게 두 문자를 따는 거랑 그다음에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책을 두고 옆에 포스트잇을 항상 옆에 두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두 문자를 따고 옆에 포스트잇에 바로 두 문자를 적어서 산책할 때나 혹은 밥 먹을 때, 그리고 집에서 자기 전에 항상 포스트잇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스터디를 참여할 때도 보고는 쓴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그 주에 나오는 스터디를 100% 외워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려우시다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암기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수험생들한테 좀 해주는 말이,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모든 거를 내가 예를 들어 A, B, C라는 쟁점이 있을 때 처음 암기를 할 때 A라는 쟁점을 100% 소화할 때까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잘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외운 건 좀 금방 날아가잖아요. 돌아서면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암기에 대한 거는 그냥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님도 포스트잇이다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자주 보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수험생분들도 뭐 꼭 포스트잇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법규에서는 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게 그래도 스터디에서는 절대 오픈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긴 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혼자 내가 답안을 쓴다라는 거에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 내가 이걸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에 대한 판단도 되니까 스터디에서만큼은 내가 좀 많이 못 쓰더라도 일단은 혼자 써보는 연습을 그때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영님의 공부 방법을 좀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좀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나왔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영님이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한테 응원 메시지 한번 해주실 말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터디 성적도 항상 들쭉날쭉하고 안정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했고, 저한테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건 제가 개별 스터디를 했는데, 함께 맨날 스터디를 보고 복귀하는 스터디원들이 해준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주위에서 좋은 분들과 스터디를 할 수 있다면 개별 스터디 같은 것도 꼭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개별 스터디 좋죠. 저도 공부할 때 개별 스터디를 했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혼자 공부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힘들고 써보는 이런 거 한다라는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이니까 가능하시다면 이제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랑 같이 개별 스터디를 좀 하시면 합격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전부 다 너무 고마웠고요. 다 꿀팁이 될 수 있을 만한 답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걸 보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얻어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평가서 생활도 이제 지금처럼 탄탄대로만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